오늘도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. 네. 박사님 이제 수술하실 때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하시잖아요. 예전에 보다에서 나왔을 때도 이제 목수처럼 이렇게 하는 짤도 있었고. 그렇죠. 도구를 많이 쓰죠, 정형외과가. 그게 혹시 어떤 도구였었죠? 온갖 기구들이 다 있죠. 수술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인공관절이다. 일단 전기톱. 이렇게 전기톱으로 왱 하면서 자르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망치하고 끌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쳐서 절골을 하고, 또 뭐 나사 넣을 때는 드릴하고 드릴빗. 그래서 이제 박사님의 손 감각이 저희가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수술을 받더라도 그 현장을 목격을 못 하잖아요. 누가 목격을 한다고? 네네.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한번 게임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네.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먼저 몸풀기로 펭귄을 살려라. 네.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, 그 펭귄을 끝까지 살려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잘 살리실 수 있으실지. 이거 어떻게 살려요? 그럼? 얼음을 하나하나씩 깨주시면 돼요. 이걸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? 네네네. 그래서 밑으로 내려라고? 네. 근데 펭귄이 떨어지나? 흔들흔들한데? 그럼 뼈를 이제 절골할 때 그런 식으로 뭔가 불안정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런 건 있죠. 뭐 이렇게 잠깐만. 우리가 할 때 이제 모든 게 다 안정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옆에서 수술 같이 하는 팀이 다리도 딱 잡고 제가 원하는 자세가 되게 딱 항상 유지를 하고 있죠. 와,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아니 어려울 것 같은데. 잠깐 일단 그냥 한번 이렇게 원샷 원킬. 네.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? 이게 전체적으로 싹 기우는구나.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. 자, 실제로도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안 하죠. 실제로는 이렇게 톡톡톡해도 되네. 전체적으로 막 내려요. 근데 가생이를 노리면 결국 다 떨어지는. 떨어지지.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이거 지금 틀렸어. 다 뺄 뻔했다. 오. 방금처럼 이렇게 좀 위태로웠잖아요. 만약에 뼈가 한 번에 절골이 안 됐어요. 깔끔하게 절골이 안 됐을 때.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보일 때 제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전기톱을 쓰는 거예요. 전기톱을 쓰면 그냥 깔끔하게 돼요. 엑스레이를 보면. 근데 그 절골하는 목적이 엑스레이에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절골된 부위에서 뼈가 이제 나중에 수술하고 형성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기글리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톱 같은 게 있어요. 이것도 깔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마찰이 많으니까 열이 발생하거든요. 그럼 뼈가 이제 잘 형성이 안 되죠. 제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똑똑똑 쳐가지고 하면은 제일 뼈 형성이 잘 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이게 뼈 절골할 때도 급소가 있어요. 어디를 아무리 쳐도 뼈가 잘 안 나가는데 그 부위를 탁 치면은 툭 하고 이제 전체가 이렇게 착 나가는 그런 부위들이 있거든요. 급소를 쉽게 알 수 있는 팁은 있을까요? 그건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이 힘든. 오. 지금 잘하는 거예요? 이거 한 라인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은데. 근데 지금은 이제 망치로만 하셨잖아요. 그럼 끌을 사용하면 뭐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? 뼈를 자르는데 끌이 있어야지. 망치로 뼈를 두들길 수는 없잖아요. 날카로운 걸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탁탁탁 가는 거지. 그럼 망치가 날카로우면 그러면은 망치가 날카롭다고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친다면 그 손상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안 되죠. 조각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탁탁 쳐서 모양을 만들잖아요. 그거 똑같아요. 네,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좀 더 어려운 난이도입니다. 젠가인데요. 젠가 아시죠? 이게 뭔지 알겠어요. 사실 이걸 대결을 해야 되는데 대결보다도 이제 연구들이 봤을 때 와, 저거를 저렇게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뭐 손으로 하는 거예요? 이번엔 끌도 좀 한번 함께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? 최대한 많이 빼면 되는 건가요?
최대한 많이 빼려면 양쪽을 빼야겠네. 오. 이게 끝난 거 아이가? 이거 맞나요? 왜 미르시죠? 왜 미르시나요? 아니 이게 진짜 내가 평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예우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. 뭔가 감이 좀 올려가는 것 같은데. 갈수록 이게 마찰이 좀 되네. 아니면 한번 아래서부터 또 아래에서 하다가 위에 팍 다 무너지는 거 아이가? 박사님 맨날 이렇게 치시면은 박사님도 직업병 같이 해서 손목에 좀 무리가 오시겠어요? 맞아요. 그래서 손목이 가끔 아플 때 있어요. 박사님 이제 정형외과 의사시잖아요. 이렇게 아프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? 뭐 아직은 뭐 뭘 해야 될 정도로 아팠던 적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많이 아프면 이제 그쪽에 충격파할 때도 있고. 지금 이제 여기 엘보 있는 데가 아파가지고 나 혼자서 이제 충격파 대고 치료하고 한 적도 있어. 오. 망치와 끌은 정형외과의 고전적인 방법이겠네요. 그쵸? 전통이 얼마나 됐을까요? 엄청 오래됐죠. 엄청 오래됐어요. 많이 걸리지 말까요? 여기 옆으로 쳐도 돼요? 오. 이 정도면 그 옛날 둘 뒤에 엄마 박사님 그럼 생선 뼈도 잘 바르시나요? 생선뼈 잘 바르죠. 아 진짜요? 와 근데 이 정도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. 실제 수술하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시죠? 그냥 딱 정자세에서. 아, 수술할 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돼 있어요. 이렇게 사방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에서 주로 들어가야죠.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. 다 했어, 끝. 이렇게까지 다 오실 줄은 몰랐어요. 저는 이거 처음 봐요. 이런 형태를 처음 보는데. 머리가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어떻게 보면 망치와 끌이 이제 박사님 작업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. 망치와 끌 어떤 가치관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. 뭔가. 근데 망치하고 끌도 그렇고 기구들이 다 날카로워야 돼요. 날카로워야 작은 힘을 주고 깨끗하게 잘리거든요. 그래서 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항상 갈아요. 그다음에 뼈 이 절골 부위에 쓰는 드릴빗은 일회용으로 써요. 그거 일회용 쓰는 데 없을 거야 아마 미국 말고는. 근데 우리는 그걸 써요. 왜냐면 그만큼 드릴빗도 날카로워야 들어가면서 열을 발생을 덜 시키거든요. 무디네가 막 돌면서 잘 안 뚫리는데 뚫으려고 하면은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부위의 뼈 세포들이 죽겠죠. 그래서 항상 자르고 뚫을 때는 날카로워야 된다. 철학 같지 않은 철학이죠.